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여야. 이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군복무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는 특위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뜻깊다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조개혁 과제도 조속히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기금 고갈입니다. 이번 개혁안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도 15년 정도 늦춰져 2071년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과제는 연금 구조개혁입니다. 정부 여당은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드니 매년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 장치가 발동되면 연금액이 정부 계산으로는 최대 15%, 민주당 계산으로는 최대 22% 깎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30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액을 깎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소득이 하위 70% 이내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하느냐도 구조개혁의 관건입니다. 초고령화로 정부의 기초연금 지출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정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로 출범할 연금특위 앞에 기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해 연금 제도의 틀을 개혁하는 더 험난한 과제가 놓였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